현진 선배님은 저를 붙잡고 계속 먹여줘요. 2년차 저완 투수 황준서는 프로필상 185cm에 78kg로 마른 체형이다. 정확한 체중은 알 수 없지만 7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 이후 만난 그의 모습은 작년보다 확실히 단단해져 있었다. 이날 황준서는 기아 상대로 5이닝 1피안타 5탈3진 4사사구 1실점, 비자책의 역대급 경기를 선보였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포심의 위력이었다. 최고 145km, 평균 141km를 기록했으며 포크볼도 더 자주 던져 효과를 봤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포심 구속 증가였다. 스태티즈 자료에 따르면 그의 포심 평균 속도는 작년 139.7km에서 올해 142.6km로 상승했다. 시즌 중 힘이 줄 수도 있지만 젊은 투수가 구속과 구위를 키우면 성장 속도도 빨라진다. 류현진의 후배 사랑이 황준서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류현진이 그에게 식사를 권한다는 소식은 작년부터 전해졌다. 황준서는 제가 던지지 않는 날에는 저를 잡아두고 계속 먹이셔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음식일까? 그는 식당에 나온 음식은 무조건 2~3번 먹으라고 하세요라고 설명했다. 한 그릇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식사를 하라는 뜻이다. 또 간식이나 떡, 우유에 빵을 말아 먹으라고 조언해 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점은 살찌라고는 안 하신다는 것이다.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사람에게 살찌우라는 말은 오히려 스트레스다. 물론 나중에는 축복이 될 테지만. 황준서의 구속 상승이 모두 류현진 덕분은 아니지만 그의 긍정적 영향은 분명하다. 황준서는 선배님이 슬라이더 조절법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고마워했다. 한화의 포나류문엄 선발진은 자랑스러운 자원이다. 황준서 같은 유망주가 1군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2군에서 꾸준히 실력을 다질 수 있었다. 그는 박정진, 정우람 코치님께서 커브와 슬라이더를 지도해 주셨고 구종 연습에 집중했어요. 2군에서도 투구수를 늘리며 기회를 준비했죠라고 말했다. 최근 한화 선발진은 류현진의 부상과 문동주의 휴식으로 공백이 생겼다. 황준서는 앞으로 1, 2경기 더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현재 4경기 2패가 3.79로 타선 지원이 부족해 승리는 없지만 김경문 감독의 신뢰를 얻었다. 류현진과 문동주가 복구해도 그는 1군에서 롱릴리프로 활약할 계획이다. 145km 왼손 유망주가 6선발 겸 롱릴리프라니 한화의 강팀다운 면모다. 황준서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경기는 모두 팀 승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류현진과 문동주가 빠졌어도 한화 이글스 선발진엔 큰 걱정이 없다. 한화 이글스의 선발진은 최근까지 리그 최고를 자랑했지만 포나류문엄 체제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는 여전히 막강한 원투펀치다. 다만 현재 류현진과 문동주가 빠져있다. 류현진은 좌측 내전근 부상으로 2번 정도 등판을 걸을 예정이고 문동주는 휴식과 조정을 위해 2군에 내려갔다. 김경문 감독은 컨디션이 되면 다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한화 팬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있다. 선발 자원층이 리그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4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인 좌완 황준서가 이미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이탈했던 사이드암 엄상백도 복귀했다. 류현진의 공백을 메울 후보로는 2024 2라운드 지명 좌완 조동욱이 있다. 황준서에 이어 2025년 드래프트 1순위로 기대되는 정우주도 원래 선발 자원이다. 하나는 선발 자원이 넘치는 팀이다. 정우주는 아직 선발 기회를 얻긴 이르지만 황준서와 조동욱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경험을 쌓는 중이다. 엄상백과 황준서는 6, 7일 열린 광주 기아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엄상백의 6일 호투는 몸값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준이라 볼 수 있지만
황준서의 발전은 한화의 큰 희망이 된다. 황준서는 7일 경기에서 5이닝 동안 1피안타 5탈3진 4사사구 1실점, 비자책으로 최고의 피칭을 했다. 올 시즌 최고 투구 내용이다. 전체 커리어를 봐도 손꼽을 만한 내용이었다. 황준서의 퀄리티 스타트는 2024년 5월 29일 롯데전 6이닝 2피안타 6탈3진 5볼넷 무실점 이 유일하다. 이날도 흐름만 놓고 보면 퀄리티 스타트가 가능했지만 김경문 감독은 투구수 86개에서 교체하고 6회부터 불펜을 가동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도 모두 5이닝 이상 던지긴 했다. 하지만 비자책점 경기는 이번이 시즌 첫 사례다. 피안타는 단 한 개였고 경기 내용은 인상적이었다. 포심 최고 구속은 145km를 찍었다. 엄청난 속도는 아니더라도 좌완 투수가 이 정도 빠른 공을 던지는 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작년 황준서의 뚜렷한 약점은 들쑥날쑥한 제구와 변화구 완성도 부족이었다. 이날은 포크볼을 무려 45개나 던졌다. 구속은 최고 130km였지만 무브먼트가 뛰어났다. 145km 포심과 섞인 포크볼 조합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기아 타자들은 황준서에게 제대로 맞춘 타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호투하고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 5회에 비자책 1실점을 기록했고 이어 6회에 불펜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무산됐다. 5회 말 1-4-1, 1루 상황에서 최연준을 1루 땅볼로 유도했다. 황준서는 3-1 플레이를 위해 1루 커버를 들어갔다. 이때 1루수 최은성의 송구가 빗나가면서 김호령이 재빠르게 홈을 밟았다. 실책도 아쉬웠지만 사실 5회 두 주자 모두 볼넷으로 나간 것이 결정적이었다. 투구수가 다소 많아지면서 공의 제구가 살짝 흔들렸다. 그럼에도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스스로 마무리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해가면 되는 것이다. 류현진과 문동주가 빠진 상황 속에서 하나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김경문 감독은 황준서가 선발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훌륭한 피칭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등판 때는 형들이 잘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결국 선발이 핵심이다. 한화 이글스의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이제 2년차 황준서에게 차례가 왔다. 하나는 20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거뒀다. 지난주 연승이 끊긴 뒤 6경기서 1승 5패로 주춤했던 하나는 마침내 연승 후유증을 털고 NC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챙겼다. 지금의 한화 야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다. 이날 선발 등판한 문동주는 6이닝 동안 4피안타 4탈3진 2볼넷 무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5번째 승리를 따냈다. 총 92구를 던져 6이닝을 책임졌고 한화 타선은 문동주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4점을 지원하며 승리 조건을 갖췄다. 7회부터는 불펜이 가동됐다. 박상원과 한승혁이 중간을 책임지며 1, 3분의 2이닝을 소화했고 8회 2사의 마무리 김서현이 올라왔다. 김서현은 아웃카운트 4개를 잡아내며 마지막 고비를 넘겼고 4대1 승리를 지켰다. 다시 한번 현재 한화의 승리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화는 팀 평균 자책점 1위, 3.19, 선발진 평균 자책점 1위, 3.22, 선발승 공동 1위, 24승, QS 공동 2위, 25회, 탈삼진 1위, 430K, 로 리그 최고 마운드를 자랑한다. 그 중에서도 선발진의 존재감이 크다. 이제 황준서가 나설 차례다. 원래 로테이션상 21일 NC전 선발은 엄상백이었다. 하지만 엄상백은 올 시즌 8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6.68로 부진했고 지난 16일 1군에서 말소돼 2군에서 조정 중이다. 김경문 감독은 가장 먼저 황준서를 선택했다. 김 감독은 2군에서 착실히 준비했으니 준서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1군 합류를 시작으로 황준서는
21일 선발 등판에 맞춰 엔트리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K리그 신인 전체 1순위로 지명된 황준서는 1군 36경기에서 2승 8패 1홀드 평균 자책점 5.38을 기록했다. 시즌 후반엔 대부분 불펜으로 등판했고 2군에서 시간을 보내며 조정에 집중했다. 완성도 있는 포크볼을 갖췄지만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평가였다.